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제10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줌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보는 걸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노트북에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더니 뭔가 자꾸 에러가 나서 몇 번 지금 녹화를 반복했거든요. 카메라를 켜도 에러가 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마우스하고 펜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용액의 농도의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 이거는 이제 배운 거죠. 여러분이 과제도 대체로 잘 풀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이건 아무래도 녹화보다는 줌 수업을 할 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지난주 과제나 오늘이나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줌 수업을 할 때 차분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분율도 배웠고, 백분율도 배웠고, ppm, ppb, 그 다음에 몰농도도 배웠죠. 몰농도도 이미 배웠습니다. 물킴도 했고요. 요 미테일이 예제, 표준 용액이나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안 했는데, 화면에 쓰는 게 지금 조심스러워서, 이런 거는, 다음에 줌 수업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 개수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종류를 이제 형식적으로 종류를 배우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 녹화 프로그램이 언제 또 끊어질지 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자, 여기 이제 PPT의 화면은 균형된 화학 반응식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반응성이 큰 나트륨 금속, 소듐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소듐 금속과 유독가스인 염소 기체. 여기는 이제 기체예요. 우리가 나트륨 그러면은 원소 기호로는 NA고, 염소 그러면은 이제 CL이죠. 하여튼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소금이 돼요. 이게 하나의 화학 반응식인데 이 반응식을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호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더해져서 소금 고체가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줄여서 쓰는 거지만 이것도 조금 이제 덜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이제 나타내기로 하는 겁니다. 나트륨은 Na, 염소는 Cl인데 실제로 반응하는 금속과 기체는 NA는 그냥 나트륨은 NA라고 쓰지만 염소는 CL2라고 하는 분자 상태에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NA와 CL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염소 기체라고 말하고 나트륨 금속이라고 말을 하니까 금속은 그냥 원소 기호를 쓰는 걸로 되고 염소 기체의 경우는 반드시 CL2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Cl2라고 해야 되는 게 원소들 중에 몇 개 있습니다. 이 화면이 끝나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소금이 된다. 소금은 화학식으로 NaCl이에요. 이 금속은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도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표시를 해줘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표시된 것은 이제 두 가지 원소가 반응해서 만나서 NaCl이 되는 것까지는 표시하고 있지만 질량 관계, 원자들의 개수가 좌우에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균형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균형된 화학 반응식은 양쪽의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개수를 적절하게 맞춰야 된다. 첨자를 쓰는 거는 안 좋죠. 첨자를 쓰면 다른 물질이 되니까. 그래서 Na 앞에 Cl2 앞에 NaCl 앞에 적절한 개수를 적어야 이제 원자들의 개수가 맞아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제 위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맞춘 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두 배의 Na, 두 개의 Na와 한 개, 1은 생략이니까 염소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의 NaCl이 만들어진다. 한 개, 두 개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중에 이제 화학양론으로 가면 이 개수는 몰수라고 생각을 해요. 2몰의 소듐과 1몰의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2몰의 염화소듐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에 그 반응하는 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냐 하는 것까지 적어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균형된 화학 반응식을 적어라.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라 하는 게 오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눈찜작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 반응식을 보면 여기는 이제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부탄이라는 게 산소와 반응해서 CO2와 H2O가 되는 요 반응식이에요. 근데 지금 녹화 조절 이 바가 이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움직이면 녹화가 막 꺼져요. 그래서 삼성 노트에다가 이걸 한번 적어보고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습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반응식을 이렇게 했는데 줌 수업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은 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체가 나오는데 기체는 아직 우리가 더 반응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기체를 배울 거니까 오늘은 요 PPT 가지고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삼성 노트에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으로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186쪽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 그리고 개수를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눈찜작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반응물의 종류를 더하기로 하고 화살표를 그은 다음에 생성물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개면 더하기로 표시한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개수를 맞춰서 양쪽의 원자들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초반에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개수 맞추는 과정인데 굳이 이렇게 뭐 일일이 하지 않아도 한 번만 그냥 같이 해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제시된 미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부탄 C4H10 산소 CO2와 H2O 개수를 눈으로 딱 보이면 한 번에 그냥 써도 되는데 잘 안 보일 때는 일단 좀 복잡해 보이는 데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C4H10이 가장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다 1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원자, 지금 C와 H와 O가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개수를 맞춰 나가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를 보면 여러분이 눈으로 딱 봐도 알지만 탄소는 반응물 부탄에 4개가 있고 생성물에는 CO2에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4구나 알 수 있어요. 수소를 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10개의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이 H2O에만 있으니까 H2O니까 앞에 O라고 써주면 자연스럽게 수소가 10개가 됩니다. 마지막에 산소를 맞추는 거죠. 산소는 반응물에는 이제 O2만 보면 되고 생성물은 2개 다 봐야 되겠죠. 428, 515 해서 산소는 1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13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쌍으로 있는 거니까 임시로 분수를 이용하더라도 2분의 13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정수로 쓰면서 가장 간단한 최대 공약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적는 게 원칙이니까 전체적으로 2배 하면 돼요. 그러면 2, 13, 8, 10 이렇게 되겠죠. 2, 13, 8, 10 중간 과정 여러분이 따라왔을 테니까 요렇게 됩니다. 굳이 뭐 요령이 있다 그러면 복잡한 분자, 뭐 분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분자라고 합시다. 분자의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그래 놓고 각 원자별로 원자의 개수를 맞춘다. 원자의 개수가 맞도록 차례차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춘다. 보니까 산소를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가장 간단한 물질은 최후, 가장 나중에 맞춘다. 이런 순서대로 하면 아마 연습 문제에 있는 모든 그 문제, 그 개수 맞추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개수 맞추는 문제는 쉬워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개수 맞추는 연습하는 거는 첫 번째 게 조금 이제 까다롭고 두 번째는 쉬운데 만약에 암산으로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개수를 A, B, C, D라고 하고, A, B, C, D는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예요. 그러면 탄소의 경우에 보면, 부탄에는 4A가 있죠. 4A. 저쪽에는 C만큼 있습니다. C만큼.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는 여기 10A가 있고, 저쪽에는 H2O의 D니까 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를 보면 반응물에는 EB, 생성물에는 EC 더하기 T.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 조건을 두고. 물론 이제 방정식 푸는 게 개수가 종류가 좀 하나라도 늘면 좀 귀찮은데 뭐 이 정도 방정식은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거고요. 이거 푸는 거를 지금 문제 내는 건 아니니까 이 푸는 건 그냥 계산기나 그 인터넷에 적절한 사이트에 가면 입력하면 알아서 다 풀어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면 울프람 알파라는 게 있어요. 울프람 알파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보여줘도 되는 걸 까먹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울프람 알파닷컴. 여기 원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백과사전처럼 여러 분야가 다 있어요. 근데 수학에 좀 특출난 것 같은데 그냥 뭐 올해 2022년에서 2022만 쳐도 요거에 관련된 거 자기네들이 좀 예상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쭉 이렇게 출력으로 줍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한번 입력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연습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 화학 반응식에서의 추가적인 정보. 그래서 여기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 표시해라 하는 거고 이 앞에까지는 개수 맞추는데 집중을 했으니까 뭐 가열하는 거 할 때 뭐 이런 표시를 한다. 이건 뭐 좀 사소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온 반응에서의 반응식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과 질산은이라는 수용액 앞에 얘기를 끝까지 하질 않았는데 그렇죠?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여기 고체면은 S 여기 액체면은 L 기체면은 G인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AQ라고 있어요. AQ AQ는 수용액이라는 뜻이에요.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그 물에 녹았을 때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태를 수화되었다고 하는데 물에 녹아서 고체로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용해됐다. 그러면은 이제 AQ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온 반응에서 특별히 이온 화합물들이 물에 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AQ라고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서 질산칼슘 수용액과 염화은 고체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수용액이면 이건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죠.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으면 각각 양이온의 수용액 수화된 거와 음이온으로 수화된 걸로 이온화가 된다. 고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물속에서 고체로 있는 거고,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AQ라고 되어 있으면 수화됐다 이런 뜻인데,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고, 특별히 이온화합물이 AQ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100%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이제 노트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던 그 식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CaCl2AQ 더하기 두 개의 AgNO3AQ가 반응을 해서 CaNO3 2AQ와 두 개의 AgCl 고체였다. 위에 화면이 이제 요 식인데, 앞에서 뭘 배웠냐 하면 이렇게 이온화합물이 수화됐다, 수용액에 있다 하는 것들은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서 CaCl2가 AQ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CaCl2라는 고체는 물에 없는 거예요. Ca 양이온과 Cl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다. Ca가 2가고 Cl이 마이너스 1가인 거는 앞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눈짐작으로 알아야 되는데, 주기율표를 보면 대충 이온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여기 2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gNO3나 CaNO3,2나 다 이런 식으로 이온화 되어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수용액이니까 Ca 이가 양이온과 Cl 음이온, 물론 여기 두 개 이렇게 뭐 되겠죠. 여기 AQ라고 다 써야 좋은데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Ag 양이온과 NO3 음이온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얘를 이제 합치는 거죠. 반응하는 거니까 합치면 이제 큰 그릇에 4개의 이온이 있는 거잖아요. Ca 2가, Ag 1가, NO3 1가, Cl 음이온 1가 이렇게 있는 게 막 돌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Ag와 Cl이 만나면 이 AgCl은 애초부터 안 녹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AgCl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gCl 고체가 된다. 개수들 다 이제 고려해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원래 반응식은 얘인데, 그쵸? 원래 반응식은 얘인데, 요거를 요 그림에 해당하는 것처럼 한번 반응식을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지만 이렇게 되겠죠. CA 이가 양이온 두 개의 CL 일가 음이온 두 개의 AG 일가 양이온 두 개의 NO3 일가 음이온.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CA 이가 양이온 두 개의 NO3 일가 음이온 그리고 두 개의 AgCl 고체. 요게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실제로 반응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모양대로 표시한 게 이 길게 써 있는 이 식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온 반응식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온화된 거는 이온화된 채로 쓰는 거를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될 때 뭔가 변화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잘 살펴보면 CA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NO3도 변화가 없죠. 나머지가 이제 실제로 변한 거예요. 실제로 변하는 것만 적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배의 AG 양이온과 두 개의 CL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두 개의 AgCl 고체가 되는구나. 근데 써보니까 개수가 다 2예요.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이 2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AG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AgCl 고체가 된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된 최종적인 실제로 반응하는 것만 적어 놓은 반응식이다. 자,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R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애초부터 처음에 식을 어떤 거는 수용액 3개 있죠. 어떤 거는 고체라고 알려주면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수용액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된 걸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안 알려줬으면 이제 여러분이 과연 저게 물에서 녹을지 안 녹을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적어줬을 때는 쉬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처음에 식을 우리는 분자 반응식, 보통 우리가 쓰는 거 분자 반응식이라 그러고, 이온화된 거를 이온화된 걸로 표시하는, 이온으로 표시하는 거를 이온 반응식 얘기하고, 그 중에 좌우에 변화가 없는 거를 제거해 놓고 실제로 변한 것만 적는 거를 R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특별히 이렇게 없어지는 얘네들을 뭐 책에서는 구경꾼 이온이다. 구인지 꾼인지 헷갈리는데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제거하고 남은 것만 쓴 게 R자 이온 반응식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그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고 어떤 이온 화합물이 물에 안 녹는지를 판단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거를 알면 웬만한 반응에 대해서 이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쓸 수 있다. 자, 여기 이온 반응식에 좀 더 앞에 전체 이온 반응식이라고 책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네요. 우리 그거 그대로 합시다. 그냥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지 말고, 색깔이 뭐였더라? 전체 이온 반응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없앨 거 없애고, 구경꾼 이온을 다 제거를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에 또 이자도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요 반응식, 요거를 우리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제 배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을 주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으면 돼요. 전체 이온 반응식도 적어봐라 그러면은 그냥 전체 이온 반응식 적으면 되겠죠. 뭐 연습은 그냥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화학 반응식의 종류라고 해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외적인 형태라기보다 반응하는 그 물질들의 변화 모양으로 봤을 때 이 책에서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침전 반응. 침전 반응을 알려면 용해도 규칙도 같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산염기 반응, 세 번째가 산화 환원 반응이고, 그거를 다 배우면 이제 뭐 적정이라고 하는 그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부피를 이용해서 모르는 농도를 계산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요 침전 반응밖에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용해도 규칙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표에 4-1에 나와 있어요. 193쪽에. 첫 번째는 녹는 거 위주로 적혀져 있는데 그룹 1 양이온은 음이온이 뭐든지 상관없이 녹는다 하는 거예요. 녹는 이온 화합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온 화합물 중에 양이온이 1그룹 알칼리 금속에 있는 거면 무조건 녹는다. 또 할로젠 중에 ClBrI는 녹는데 여기 녹는 쪽에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양이온을 만날 때는 안 녹는다. Ag, Hg 두 개이니까 Pb니까 플로리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데서는 빼도 괜찮아요. 예외가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건데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음이온 중에 아세트산, 염소산, 질산, 탄산수소이온, 질산이온, 염소산이온. 이름은 몰라도 요런 기호가 나오는 거는 녹는 거다. 예외 없이 녹는다 하는 거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황산은 녹지만 얘네들하고 만날 때는 안 녹는다. 이 예외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Ag, Hg22, Pb2.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이온은 안 녹기로 유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여기 보니까 바륨, 스트론튬, 칼슘이 들어갔습니다. 자, 안 녹는 것은 뭐가 있느냐? 탄산, 크롬산, 인산, 황화이온, 수산화이온 이런 것들은 안 녹는다. 그러나 1그룹 양이온이나 암모늄은 예외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잘 녹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수산화는 이거 외에도 바륨이 여기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좋은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좀 보기 쉽게 여러분이 적용하기 쉽게
한번 적어 볼라 그래요. 앞에 거가 지금 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염의 용해도 규칙. 자, 첫 번째, 위에서부터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는 것들이에요. 알칼리 금속. 그룹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뭐 나트륨, 포타슘 등등등. 추가로 암모늄. 예, 없습니다. 이런 건 음이온이 뭐든지 간에 녹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이번에 음이온 중에 녹는 거 아까 아세트산 요거는 요렇게 뭐 써 있기도 한데 대체로 위에 걸로 많이 써요. 위에 걸로. 그 다음에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염소산이온, 질산이온. 이거는 또 예외 없이 녹는다. 음이온 중에 녹는 거 잠깐 확인해 보면요. 여기 그대로 다 들어있죠. 자, 예외 없이 녹는다. 자, 세 번째는 염소, 염화이온, 브롬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은 녹는다. 플로리는 특별히 안 외워도 돼요. 예외가 여기 3개 있었어요. AG 예외는 색깔을 주죠. HG2에 E 플러스 PbE 플러스는 예외다. 그러니까 염화은, 뭐 브롬화, 납 이런 거 안 녹는 거예요. 이 빨간 거 외에는 다 녹는다. 뭐 네 번째, SO4 이가음이온 이거는 녹는다. 안 녹는 거는 얘네들은 안 녹겠죠. 얘네들은 그쵸? 여기서부터는 계속 적용이에요. 저런 거 안 녹고 추가로 황산바륨, 황산칼슘 요런 거에다 추가로 안 녹는다. 예외예요. 또 수산화물도 이제 잘 안 녹으니까 그건 그냥 안 녹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크롬산, 크롬산, 또 황화, 또 뭐가 있었나요? 수산화.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탄산, 인산, 크롬산, 수산화도 여기 있죠. 탄산, 인산, 황화, 크롬산 이런 거는 안 녹는다예요. 수산화도 안 녹는다. 수산화물도 안 녹는다. 이 수산화 바륨이나 수산화 칼슘은 조금 녹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니까 요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녹는 쪽으로 예외로 써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녹으니까
여기에서도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제 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어떤 게 녹는지 안 녹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적용을 한다. 우리 책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간단한 예로 자, 이런 물질이 있다. KI와 PbNO3 2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 그러면 KI 플러스 PbNO3 2가 있으면 여기는 녹는다고 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이온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K, I, 뒤에서는 PB, NO3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막 만나는데 뭐 얘는 무조건 녹는 걸로 나와 있고 얘도 무조건 녹는 걸로 나와 있고 요거는 녹지만 예외가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예외가 PB 이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녹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bI2라고 하는 침전이 생겨요. PbI2라고 하는 고체가 생긴다. 나머지는 따져보면 2배의 KNO3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위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요 규칙을 우리가 적용할 때 지금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K는 녹는 거고 NO3는 녹는 거고 I가 녹지만 예외가 PB 이가였으니까 여기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용해도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1번부터 우리가 이제 따져나갈 때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대체로 요 안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거는 요 책에 약간 추가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뒤에 부록에 보면 용해도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뭐 생략을 하고 보통 용해도 규칙에 대한 문제는 노트에 적혀 있는 요 정도 내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알려줄게요. 과제는 크게 두 문제고 작은 건 더 많은데 첫 번째는 교과서 문제 4-4 228쪽에 있습니다. 228쪽에 과제 2는 PPT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여줄게요. 일부러 화면 맨 뒤에다가 붙여왔는데 자, 요 화면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이건 다 침전이 생기는 것만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반응식을 일단 완성을 해라. 분자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전체 이온 반응식과 아까 전체에도 쓰기로 했죠. 전체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을 각각 써라. 크게 두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과제 2고, 그쵸? 과제 2고, 4-4가 과제 1인데, 4-4는 228쪽에 있는데, 뭐 위에 거 참고해도 되지만 별로 참고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8개의 식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웬만한 거 눈찜작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 과제 1, 그리고 알짜이온 반응식 관련해서 쓰는 거 과제 2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는 가능하면 워드를 직접 여러분이 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게 더 점수가 좋아요. 손으로 그냥 써서 찍어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되니까 가능하면 수식 편집하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제가 단톡방에 한글에 대해서는 수식 입력하는 매뉴얼 다운받은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수식 입력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